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오늘은 청주 눈썰 매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4시 30분쯤 청주시에서 운영한 청주 눈썰 매장 이동 통로죠. 이동 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로서 이 사고를 보면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등 그 눈 때문에 생긴 사고가 떠올랐는데요. 일단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일날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 지붕 눈 왜 쌓였나? 지붕 눈 왜 쌓였나? 지붕에 눈이 왜 쌓였냐? 이런 의미죠. 청주 눈썰 매장 붕괴 사고 또 인제? 물음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요 슬로프는 여기죠. 슬로프는 여기고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요즘에 튜브로 많이 타죠. 눈썰매를 튜브를 들고 여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눈이 쌓여 있고 그러면 미끄럽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요걸 씌운 거죠. 요걸 씌웠는데 그 씌운 그 요 시설 위에 눈이 쌓여 있었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쪽 부분이 이제 붕괴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에서 나오지만 지붕 눈 왜 쌓였나 이런 제목으로 뽑은 이유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철골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뭐 비닐하우스 만드는 얇은 파이프죠. 그 파이프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그 위에 15cm가 넘는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랬고 청주시가 이제 눈썰 매장 운영을 위탁을 했는데 그 A 업체가 인공 눈으로 통로 위에 눈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대표는 간헐적으로 눈이 내렸고 며칠 동안 영하 13도에서 14도에 달하는 강추위가 이어졌다. 통로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여가기만 했었고 그래서 26일 날 이 눈을 제거할 계획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이 업체는. 자, 그래서 실제로 무너지기 전에 23일이죠. 그러니까 23일 날 개장 전 청주시 눈썰 매장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가 돼 있는데 자,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그 통로 구조물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무너진 형태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쪽은 지금 그 비닐만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쪽은 조금 이제 다르죠. 여기 부분이 눈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말고도 몇 장의 사진이 더 있는데 요게 그럼 눈을 일부러 쌓았냐 그 위에다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눈이 와서 쌓였냐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기사 내용입니다. 요것도 지금 날짜를 보면은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 개장을 앞두고 분주한 청주시 눈썰 매장인데 지금 인공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인공눈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서 이제 뿌리고 있는 거죠. 뿌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보면 여기 아까 그 통로가 보이죠. 통로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눈이 자연스럽게 왔을 때는 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지금 통로가 이렇게 직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곡선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게 맞겠죠. 여기에 이쪽 경사가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위쪽으로 아마 요 아치 크라운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쌓이는 게 맞겠는데 지금 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아무래도 슬로프잖아요. 이쪽이 슬롭이다 보니까 눈을 이쪽에서 만들어서 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눈이 붙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상 여긴 직선부기 때문에 이게 눈이 여기에 이렇게 쌓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면은 눈보라가 엄청 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거의 뭐 태풍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눈이 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쌓이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인공눈을 쐈는데 당연히 이쪽이 슬로프다 보니까 이쪽에서 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러 이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약간 이글루 같은 거겠죠. 이렇게 이게 통로가 그냥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보다 눈으로 덮여 있으면 그 겨울 기분이 더 나겠죠. 뭐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뿌렸다. 뭐
그 뿌리는데 뭐 돈이 더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슬로프를 뿌리는 과정에서 얘가 묻을 수도 있고, 그것을 치워야 되느냐, 아니면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더 뿌려서 아예 그냥 어떤 이글루 모양으로 멋지게 겨울 분위기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 누군가가 판단을 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고 당일날은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무너지기 전이죠. 그러면 여기가 슬로프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고, 요게 이제 통로잖아요. 통로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아까 눈을 뿌리는 장면이 이쪽에서 이렇게 슬로프 쪽에서 뿌릴 수밖에 없겠죠. 이쪽에서 뿌렸고, 자, 여기에 이쪽에 붙었죠.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높은 쪽이라서 눈이 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수직면이니까 이렇게 흘러내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아마 눈이 뿌려졌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눈이 붙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지금 카메라 각도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가 지금 여기 약간 펜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져서 여기 부딪히지 말라고 펜스가 있는데, 각도상일 수는 있는데, 어떤 카메라 각도상일 수 있는데, 여기가 약간 더 약간 그 수평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 위에는 상당히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인데, 그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 여기를 이제 지면으로 보면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라이즈라고 그러거든요. 아치는 라이즈가 높이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런 형상과 지금 요 형상이 조금은 달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각도상의 문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고, 여기는 옆면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조금 더 무거워 보일 수는 있겠죠. 각도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요 이제 붕괴 장면이 찍혔는데, 자, 이렇게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 슬로프의 반대쪽 저쪽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하중이 이쪽이 크니까, 이쪽에 하중이 크면은, 자, 아치 특성상 이쪽에 하중이 크면은 이쪽으로 붕괴가 됩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려 있었다는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왜 무게가 많이 실렸냐?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눈을 뿌렸을 때 얘가 많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만 봐도 이게 거의 수직면에 가까운 펜스인데, 여기에 지금 눈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눈을 뿌려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닌가 싶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면인데도 이렇게 눈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인공눈을 이제 뿌려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하면서 무게가 훨씬 더 증가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게 눈처럼 보이지 않죠. 거의 얼음처럼 이렇게 어떤 형상을 이룰 정도로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부분도 거의 얼음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하얗게 뽀얀 색깔이 아니라 얼어서 약간 투명해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래쪽,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위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딱딱해져서 상당히 무거워져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제가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이 사업은 청주시에서 직접 운영한 거거든요. 위탁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한 건데, 일단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을 보면 10월에 발주를 했어요. 한 2개월 전에 발주를 한 거죠. 그래서 발주를 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안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그죠? 이벤트 회사? 그러니까 뭐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회사에 이제 위탁을 맡긴 건데, 사업 제안서를 받은 거죠. 이제 뭐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운영 기간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인 23일부터 이제 내년 2월 25일까지 65일간이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서 평가 같은 거를 제안 요청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썰 매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 촌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화장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벤트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눈썰 매장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대 프로그램,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 기획안을 이제 평가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라는 얘기죠. 10월에 이런 공고가 나가서 이런 공고가 나간 겁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하고 이게 지금 발주가 됐고 제안 요청서죠. 요 요청서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이런 데에 뭐 당연히 그 놀이시설이니까 뭐 안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안전사고죠, 안전사고. 구조물 안전이 아니라 구조물 안전에 관한 거는 평가에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구조라는 단어는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요. 구조물이긴 하지만 인명 구조용만 나오네요. 자. 구조란 단어는 없고요. 안전이란 단어로 한번 제안 요청서 찾아보면은 안전관리 계획 뭐 이런 거 이제 안전사고, 안전장비 배치, 안전관리 계획. 점수가 있네요. 여기 보면 평가 보면 과업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 과업 수행 체계, 과업 수행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이것도 10점이 있었지만 안전사고 예방,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뭐 아무튼 안전사고겠죠. 뭐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런 관련 거겠죠. 자, 그렇고 그럼 과업지시설을 한번 보면 과업지시설은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무엇을 하라. 제안서 말고 지시서에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구조를 물어보면 눈썰 매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란 말이 나오네요.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응해야 된다. 이건 뭐 안전상의 구조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네요.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발주처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은 이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도 구조라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네요. 자, 안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안전사고 방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주야간 전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전기 시설물에 대한 누전 전류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청결 상태, 용역 기간 중 시설에 손망실 시 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해야 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구조물 안전에 관한 건 여기 있네요. 기상예보의 폭설 등 특보 발효 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세워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이것도 뭐 눈하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폭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시설물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시설물이 무너지고 이런 거보다는 아무튼 요런 게 있고 안전 관리 이건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한 얘기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요즘에 뭐 많이 쓰죠. 서약서 뭐 계약하다 보면 공공계약을 하다 보면 이거 참 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서약서 쓰는 거랑 물론 서약서 쓰는 발주처는 이제 면피한다고 하나요? 아무튼 서약을 받았다 안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안전이란 단어는 그 정도 나오네요. 안전요원 뭐 당연히 없었겠지만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뭐 이런 게 있네요. 눈썰 매장 운영 일지 가지고 이런 걸 쓰도록 돼 있네요.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시설 점검 여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눈썰 매장, 바닥 매트, 안전 매트, 전기 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당연히 이제 뭐 아까 그 통로에 그 지붕 이런 거는 목록에 당연히 없었겠죠. 자, 이렇게 그 발주가 이렇게 돼서 이제 시행이 됐고요. 자, 공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하중이 그 눈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날 눈이 아까 그 A 업체 대표가 며칠 동안 눈이 왔고 그 눈을 이제 26일 날 치우려고 했었다. 이제 25일까지가 휴일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26일 날 치우려고 했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자연적으로 쌓인 거다라고 A 업체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는 일부러 눈을 이제 거기다 쌓았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눈이 벽면까지 막 붙어서 쌓일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온 눈이 일부러 이제 그
눈 제조기로 그쪽에다가 이제 뿌리는 과정에서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슬로프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위쪽에서 뿌려야 되니까 뿌리다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인공 눈이 붙은 걸로는 보여지죠. 자, 그래서 당시에 그 눈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그러면은 기상대에서 데이터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상대에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는 아까 눈 뿌리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 전이었어요. 눈 뿌리는 장면이 있었으면 제가 이걸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A 업체 입장에서 진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였는데 언론에서 당신들이 일부러 이렇게 눈을 붙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눈이 많이 왔었는지 또 추웠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찾아본 거죠. 그래서 지금 서청주 기온하고 적설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청주입니다. 청주의 적설량과 이제 기온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날짜가 이게 지금 12월 15일부터예요. 12월 15일부터 이제 이 주황색이 눈입니다. 온 적설 그 데이터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기온이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두 개를 그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서청주도 있고 청주도 있더라고요. 기상 관측 데이터가.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좀 달라요. 그죠? 이렇게 기온은 거의 비슷하죠.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눈 온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날도 계속 왔었죠. 12월 21일 날 이렇게 왔었고 청주는 뭐 이때는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5cm, 35mm 적설이죠. 이 적설이라는 게 눈이 쌓여 있는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온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물하고는 달라요. 물은 그러니까 강수량은 비가 오면 그 비가 어디로 가지를 않고 그냥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설량은 눈이 녹을 수도 있거든요. 눈이 녹으면 액체가 되면서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적설이라는 거는 이제 누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에 쌓여 있는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 35mm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눈이 쫙 와갖고 이제 많이 온 거죠. 이게 급하게 쫙 와갖고 쌓였어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한방눈 같은 거 왔을 때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주로 드는 거는 이제 얘가 녹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게 좀 저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지금 0도에서 이렇게 영하 뭐 10m 이렇게 막 됐었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데도 계속 요 적설 깊이는 줄어들더라고요. 여기는 영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때는 또 눈이 온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근데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날씨가 따뜻하면 이 적설은 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늘에서 눈이 온 양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대신 이제 요거도 강수량 데이터를 보면 강수라는 건 이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이제 물 양을 녹은 양이겠죠. 결국은 녹은 양 하늘에서 떨어진 양을 체크하는 거는 이제 쌓이지 않더라도 측정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눈이 왔어요. 여기 진짜 서청주 지역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보면 충청부터 청주시 흥덕군 여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행사장하고 그 위치 저 두 개의 관측소 위치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쪽이 출발이 여기가 학천리니까 이게 서청주죠. 서쪽에 있으니까 서청주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단로 76 청주 기상관측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내 쪽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관측소가 이렇게 뭐가 있겠죠. 이렇게 관측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농업센터 청주 농업센터는 어디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청주 농업기술센터 여기다가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청주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발 여기가 서청주 관측소고 여기가 농업센터 여기 이제 눈썰 매장을 차린 건데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청주 그 관측소는 또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청주가 조금 더 가깝긴 하죠. 근데 서청주하고 청주하고는 기상 상황이 눈 온 게 그러니까 온도는 거의 비슷한데 서청주가 눈이 조금 더 많이 온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눈이 얼마큼 왔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아까 이 뉴스 개장 앞두고 분주한 이게 이제 21일 날 상황이잖아요. 21일 날 이미 눈을 이렇게 뿌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쪽에다가 뿌리고 있었고 여기도 뭐 뿌려서 만들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적설 두 그래프 다 서청주 그래프도 그렇고
21일 날이면 여기죠. 여기 때인데 적설이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1cm. 서청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청주는 21일 날은 거의 이제 눈이 없었다는 얘기죠. 20일 날 요 근처인데 눈이 없었기 때문에 눈을 뿌린 거겠죠, 저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눈을 뿌려서 저런 모양이 하중이 재하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저 눈 하중이 이제 어느 정도의 하중으로 작용하느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런 걸 검토하려면 하중을 알아야 되니까. K1 1200 건축물 설계 하중입니다. 차를 보면은 설하중, 활하중 나오고 설하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고정하중, 활하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하중이에요. 설하중. 지상설하중, 평지붕 설하중, 자 평평한 지붕일 때, 그 다음에 경사지붕 설하중 나오고, 지붕의 불균형 설하중, 그 다음에 지붕의 국부 설하중, 눈과 비의 혼합하중, 뭐 기타 설하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설하중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한번 보면은, 이게 설하중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아까 적설향에서도 나온 것처럼 눈이 얼만큼 쌓였느냐,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게 단단해진 상태냐, 아니면 뭐 습한 눈이냐, 아니면 뭐 뽀송뽀송하다 그러나요? 아무튼 습기가 덜한 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순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자, 설하중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작용하는 설하중의 영향이 등분포 하중, 액조형된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클 때, 그러니까 다른 활하중을 제하했는데 거기다 또 설하중을 제하하지 말라는 얘기죠. 최소 활하중보다 클 때에 이 조항에 규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설하중이 작용하는 예상 지붕과 벽면 기타 지붕에 설하중 영향을 고려한다는 얘기고, 자, 설계용 지붕 설하중은 기본 지상 설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지붕 설하중 개수가 있네요. 일단 하중이 있고 거기에 기본 지붕 설하중 개수가 있고, 노출 개수, 그 다음에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등 지붕의 형상 개수와 기타 재하 분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지상 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수직 최심 적설 깊이. 그러니까 이게 눈이 와갖고 적설이죠, 적설. 아까 쌓일 적 하잖아요, 이게 적설. 쌓인 눈 깊이, 아까 기상청 자료에서 나왔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100년치를 그러니까 100년치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확률론적으로 통계를 내서 뭐 30년치를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치를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기간 100년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지상 설하중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상 설하중 요거는 이렇게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지상 설하중은 0.5고 요 지도에 따라서 구해라. 보면 뭐 0.5잖아요. 그죠? 0.5kN이라는 얘기는 50kg이거든요. 50kg. 메다 제곱당 50kg. 그래서 뭐 보면 강원도가 엄청 압도적으로 뭐 2.5kg, 250kg죠. 여기는 5kg이고 50kg이고 250kg. 이런데 울릉도 이런데 보면 여기는 독도는 10이죠. 10. 울릉도도 10. 엄청나죠. 다른 데는 다 뭐 0.2 요선 등고선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쪽 0.5란 얘기죠. 0.5km. 여기에다가 자, 기본 지상 설하중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지붕 설하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이다.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면 눈이 쓸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가 없는 평지붕 설하중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죠. 하고 평지붕 설하중 개수, 기본 지붕 설하중 개수가 있고, 노출 개수, 뭐 이런 거는 바람이 부는 지역이냐, 뭐 거센 바람이 부는 지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노출 개수가 있고, 눈이 날리냐 안 날리냐 이런 것들을 조용히 쌓이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겠죠. 자, 노출 개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 개수는 난방 구조냐. 이때 이제 지붕이 있는데 지붕 밑에서 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비난방 구조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고. 자, 중요도 개수는 이제 그 시설물마다 중요도 개수가 있는데 등급별로 이렇게 특 1, 2, 3 이렇게 해갖고, 이건 할증이 되네요. 그냥 2 정도 되면은 그냥 1.0인 거고, 이걸 다 할증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완경사 지붕의 최소 설하장. 완경사. 그러니까 15도 이내의 낮은 경사도를 가진 이런 거는 이제 또 뭐 완경사 지붕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붕, 아까 이제 평경사였고 경사지붕은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경사지붕에서도 따뜻한 지붕 경사도 지수가 있고 차가운 지붕 경사도 지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붕 경사도에 따른 계수인 거죠. 지붕 경사도가 세면은 당연히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0.6 뭐 이렇게 나오죠. 0.4 이렇게. 그러니까 70도가 되면은 그냥 0이에요, 무조건. 자, 그다음에 이제 60도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완만할수록 이제 1.0에 가까워지는 거고 1.0 이상은 없어요, 그죠? 결국은 이 경사도 계수는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하중을 줄여준다는 개념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방이 되지 않는 지붕하고 난방이 되는 지붕인데 차이는 여기네요, 그죠? 약 10몇 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1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없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뭐 10도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있는 거죠. 1.0인데 여기는 10도면은 좀 줄여졌죠. 난방이 됐을 때는. 자, 그다음에 곡면 지붕일 때, 자, 이번 케이스가 이제 위에가 곡선이었기 때문에 곡면 지붕의 경사도 계수는 여기 보면은 경사 계수는 요 그림을 적용하되, 요 그래프를 적용하되 등가 경사도를 구하는데 처마에서 저 끝에죠. 지붕 끝에서 꼭대기까지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곡선 지붕 아까 같은 이제 우리 이런 비닐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처마 끝에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쫙 그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 각도를 지붕의 등가 경사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다음엔부터는 이제 지붕의 불균형 설하중 이제 그 대칭 구조인데 비대칭으로 이렇게 하중이 오면 아까처럼 아까 우리 그 비디오에서도 나왔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눈을 뿌려가지고 이쪽이 아마 하중이 더 컸을 거다. 그다음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쪽은 붙어 있는 모습이 잘 안 보였거든요. 왜냐면 눈을 이쪽에서 쐈기 때문에. 그럼 눈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쌓여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불균형 하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은 하중이 좀 크고 이쪽은 하중이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역학에서는 이제 사이드 스웨이라고 그러죠. 이제 수평으로 스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제 변이가 생기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사이드 스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쌓여 있는 게 총 하중은 크지만 이렇게 반만 쌓여 있는 게 총 하중은 적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이드 스웨이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고려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곡면 지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절판형, 뭐 기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톱날형 지붕에서 그런 것들을 부분 제하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 지붕이 있으면 서로 다른 하중들이 오는 걸로도 고려를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비닐하우스에 대한 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아까 기준을 봤는데요. 건축구조 기준이잖아요. 건축구조 기준인데. 그럼 아까 눈썰매장에 있는 얘는 뭐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슬로프도 보면 경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만드는 걸 청주 말고 다른 데서 만드는 걸 봤는데 이거 다 저거예요. 비계가 아니라 뭐죠? 동바리로 만든다. 동바리로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얘도 구조물이고 뭐 이런 애도 구조물이죠. 얘는 뭐 눈 쌓인다고 해서 뭐 위험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얘도 이 위에 있는 하중이나 이런 거를 사람 하중, 군중 하중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겠지만 얘는 그냥 지붕이니까 아마 신경을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문제는 자, 한국에서의 구조 기준이라는 거는 이게 이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로 규정해야 되나? 얘 건축 구조인가요? 애매하죠. 건축 구조 기준에 설하중이 나와 있는데 건축 구조 기준인가요, 얘가? 애매하거든요. 왜 미국은 건축 구조 기준이 아니라 그냥 구조 기준이라는 말도 아니죠. 그냥 ASC. 미국에서는 ASCE 7 그냥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하중. 그냥 이 구조물이 용도가 사람이 사는 건축물이 됐든, 그죠? 그냥 뭐 차가 지나가는 교량이 됐든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냥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인 거죠. 하중. 근데 한국은 앞에 뭐가 붙어요? 건축이냐, 뭐 토목이냐. 이런 시설은 도대체 뭘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조경시설인가? 조경구조 기준도 있어야 되나 그럼? 위락시설이죠? 위락시설? 부처가 다 다릅니다. 위락시설은 아마 이게 뭐 문화체육관광부인가? 뭐 이런 또 부처일 거예요. 그럼 위락시설 구조 기준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는 그냥 구조여야 되는데 이제 부처도 나눠져 있고 뭐 이런 용도, 명칭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 구조 기준이 미국의 토목학회에서 만든 기준을 그냥 갖다 그대로 거의 다 베낀 거거든요. 그냥 거기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가져왔는데 뭐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그 빌딩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건축은 원래 건축물의 정의는 그냥 사람 사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아무래도 뭐 허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아마 글쎄요, 이런 게 노동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아무튼 어디에다가 아마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다, 안전하다 이런 걸 아마 신고겠죠. 가설구조물 신고인가 이런 거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눈하중에 얘가 안전한가냐를까지는 아마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비닐하우스 눈 많이 왔을 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비닐하우스도 구조물인데 얘는 그럼 구조를 건축구조 기준으로 따 비닐하우스가 건축구조물인가? 얘는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또 기준은 어디서 관장할 것 같아요? 농림수산부 아니겠어요? 농림수산부. 그럼 농림수산부에서도 구조 기준을 만들어야 되나? 농업시설? 예를 들어서 뭐 농업시설 구조 기준? 이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다 용도인 거잖아요. 용도인 거죠. 건축물도 구조물인데 그냥 용도가 사람 사는 구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오히려 구조물은 구조 검토를 해야 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돼. 미국 스타일이죠. 미국에서는 다 구조물은 토목 학회에서 만든 이 기준은 미니멈 리ኳ이어먼트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닌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이게 구조물이다. 공학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일로 가면은 뭐 농업시설이고 일로 가면은 위락시설이고 일로 가면은 조경시설이고 일로 가면은 뭐 토목시설 일로 가면은 뭐 건축시설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부처에서 그럼 이런 걸 챙기라?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뭐 미국은 뭐 그 이런 기준들을 물론 뭐 발주처에 해당하는 아쇼토나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학회 기준이 상당히 권위가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전문가들보다 한국에서는 전문가들보다 관에서 관리해라. 관. 각 부처 이런 데서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 부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KSC라고 하면 뭐 구조하는 사람들, 구조 전문가들이니까 여기는 뭐 각 부처에서 그래 여기서 만든 거 그냥 갖다 써. 그냥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오히려 안전해지는데 여기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고 여기는 공무원들이 있긴 있죠. 근데 국토부는 뭐 토목직 뭐 고시 출신도 있고 막 토목직들 많이 뽑겠죠. 근데 뭐 교육부, 아까 문화관광체육부, 뭐 산업부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각 시설물들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기준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게 돼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고 관료들이 잘 관리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몇백 년 된 상황인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 청주 눈썰 매장 지붕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친 분들만 있어서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런 구조물 관련된 사고들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단순히 자기 실수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뭐 건물부터 시작해서 다리, 뭐 우리가 사는 환경, 내가 다니는 곳의 어떤 시설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성을 잘 검토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청주 눈썰매장 통로 붕괴 사고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